안녕하세요. 재활운동센터 대표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뇌졸중에 대해서 재활운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저희 센터에도 많이 오시는 케이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마비 상황에 따라서 인지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복합적인 다른 질병도 이어질 수 있는 조금 되게 무서운 병이기도 하고요. 완치라는 말하기는 좀 어렵죠.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완치는 좀 어려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로 뇌에 손상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뇌 손상으로 인해 증상들이 나오는 것들인데요. 뇌경색, 뇌출혈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뇌신경세포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게 돼요. 뇌졸중의 한 종류인 뇌경색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로 뇌 혈액 공급이 중단돼서 뇌 세포가 손상이 되는 문제고요. 여기에서는 뇌 혈관의 내부에 콜레스테롤이 쌓인다든지 지방이 쌓이게 되어서 막히게 되는 경우가 좀 있으세요. 그리고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 혈관이 파열이 되어서 출혈이 되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나 혈관의 선천적 기형이나 외상 손상으로, 두부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어요. 뇌졸중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바로 전조 증상인데요.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꼭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생기는 증상들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이런 뇌졸중의 전조 증상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면마비라든지 감각 이상, 심한 두통, 토할 것 같다라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금방 완화되는 증상을 보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기 쉽죠. 아마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조 증상이 생기는 것 같으시면 꼭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내가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그러실 때는 꼭 병원 가시는 게 좋고요. 이런 전조 증상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드리면 마비나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고요. 비슷한 양상이지만 안면마비도 같이 생길 수 있고요. 식사하시거나 음식 삼킬 때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시력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균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지러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이제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 보시면 되고, 항상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의심이 된다면 검사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정기적인 검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뇌졸중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회복이 되시면 재활 운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재활 운동은 일동 재활병원, 재활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작업치료사 선생님들, 언어치료 선생님들 등을 통해서 재활을 받게 되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퇴원을 하시겠죠. 그럼 이제 외래로 받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저희 센터로 오시는 분도 꽤 있으시고요. 그럼 재활 운동이 왜 중요한지 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뇌졸중 환자분들이 재활 운동을 하게 되면 손상된 뇌세포 주변에 또 정상적인 세포도 있거든요. 그런 뇌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기능을 좀 대체하도록 목적이 있고요. 마비가 돼서 혹은 약해서 관절을 꾸준하게 움직여줘서 근육 위축을 예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하시다고 더 안 쓰시게 되면은 더 약해지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때를 끊기 위해서 재활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뇌졸중은 1회만 발병되는 게 아니라 또 재발 위험성도 꽤 높은 질병이기도 해요. 꾸준한 운동 관리를 통해서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재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재활 운동의 종류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렸던 물리치료소가 시행하는 중추신경계 발달 치료곳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재활 운동 장비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흔히들 코끼리라고 부르는 자전거도 많이 하시고, FES라고 불리는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도 많이 하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언어 치료도 하시고요. 작업 치료도 같이 하시게 되는데, 작업 치료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활동을 위해서 훈련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와 같은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재활 운동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활 운동에서 저희는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재활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우리 뇌졸중 환자한테 회복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해요. 그리고 뇌졸중으로 인해 뇌의 특정 부분이 손상이 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마비가 생기고 그 부분을 제어하던 근육들이나 신경에 문제가 생겨요. 또 이 근육이 약하나 위축이 발생하게 돼서 이런 마비 증상이 생겼을 때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혹은 더 나아져서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이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 운동을 통해서 경직도 감소시키고 통증도 줄어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균형 훈련이 있어요. 이제 균형 훈련은 근육 운동도 포함해서 정말 중요한 건데요. 당연하게도 일상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고요. 이런 균형 능력이 좋아야지 일상생활에서 요리도 하실 수도 있고 걸으실 수도 있고, 잡히지 않은 분들은 낙상 위험성이 되게 높으신데, 이런 안 그래도 약한 뼈와 근육이 손상이 되고 균형 훈련을 통해서 낙상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낙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근육과 관절이 제대로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골절이나 인대 손상 등의 사고가 많이 생기기도 해요. 실제로 많이 목격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균형 능력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정말 근력 운동과 똑같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근력 운동과 균형 훈련은 궁극적으로는 보행을 위해서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저희 센터에서도 재활 운동을 하게 되는 분들한테 정말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체중 지지와 체중 이동입니다. 특히 중요한 요소고, 여기에 대한 훈련도 저희도 진행하고 있고요.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재활 운동 받으시면서 체중 지지 훈련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적절한 체중 지지와 적절한 체중 이동만 되어도 보행은 가능하세요. 근력이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자, 그리고 일상생활 훈련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보행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뭐 저녁 식사를 위한 준비,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못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리를 위한 칼 사용이 못할 수도 있어요. 물 병뚜껑 따는 것도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균형도 연관이 있지만 좀 별개로도 보셔야 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근력이나 이런 균형 능력 자체는 충분한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근육을 써야 하는지를 느낌을 잘 모르시다 보니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경험이거든요. 근력이 강하더라도 못할 수도 있고, 근력이 약해도 충분히 경험,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게 일상생활 훈련을 하시게 되면은 보다 마비가 되는 와중에, 약화되는 와중에도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조금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천천히 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훈련도 이거 그냥 내가 뭐 식사 단순히 하고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높이는 훈련,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이 재활 운동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어떤 것 때문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이런 뇌졸중 재활 운동은 정말 끝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중단을 많이 하긴 하시거든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하시다가도 비용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중단도 많이 하긴 하시는데, 꼭 병원이나 센터를 찾지 않으시더라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운동 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근육 위축도 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고요. 일상생활 능력이 처음엔 되더라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낙상을 예방할 수 있죠. 넘어지지 않아야지 균형도 좋다는 소린 거고, 뇌졸중의 재활 운동은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사실 꼭 필요하고요. 주변에 있는 가까운 병원이나 뭐 저희 같은 센터나 찾아오셔서 운동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전문적인 재활이 꼭 필요해요, 뇌졸중 환자분들은.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재활을 해서 건강해지도록 하면 되겠죠. 저희 센터도 이제 여기가 강원도 춘천인데, 춘천에도 강원도 재활병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입원하시는데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 센터도 좀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고, 병행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예 강원도 재활병원을 아예 안 가시고 저희 센터에서만 재활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참 다양한데, 아무튼 이런 재활 운동이 꼭 필요하시니까 처음에는 저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운동이라도 하면 좋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어떤 운동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으니까 어떤 운동이라도 꼭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뇌졸중 재활 운동은 끝도 없는 긴 싸움이니까 이제 환자분들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기나긴 싸움을 하기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꾸준하게 운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아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궁금한 점 물어보셨을 때 이걸로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댓글 남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안 남겨주셔도 저 마음대로 올려볼게요. 우리 모두 재활하시는 분들을 다 힘내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